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아침은 맑습니다만 또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네요. 이후 며칠 이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나기가 잦은 건요, 상층에 계속해서 찬 공기가 지나고 또 낮에는 지표면 부근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 대기의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도 낮부터 밤 사이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 한낮 기온 26도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평창 오대산 사고에서 보관하던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제자리 찾기 위한 환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평창군이 지역 내 이 배관망,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 내용도 점검하도록 하죠. 6월 24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기 표류해왔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이 10년 만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이 전자부품과 소재, 조명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한 기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화개발공사는 오늘 알펜시아 매각 인수와 관련되어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매각 협의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내 혼인 건수가 1년 2개월 만에 증가세로 들어섰습니다. 어제 통계청은 올 4월 기준으로 도내 혼인 건수는 456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서 38건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혼인 건수가 전년과 비교해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입니다. 강원도가 배달앱 1단 식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외식어협회 강원도 지회와 손을 잡고 가맹점 모집에 나섰습니다. 도는 어제 설명회를 개최해서 가맹점 모집 및 이용 활성화를 요청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도는 도내 가맹점, 또 협회,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평창의 오대산 사고번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범국민적 차원의 환수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환수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이 내용 중심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왕조실록 의궤 범도민 환수위원회 최윤 공동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저 최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환수위원회가 지난 16일에 출범식을 가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대산 사고번 조선왕조실록 의궤 범도민 환수위원회. 먼저 이 단체 좀 성격부터 좀 설명해 주시고요. 왜 또 이런 환수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개요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월정사로 되찾자,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지역 정체성도 강화하고 또 문화재 관광 자원화를 통해 갖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이 문제는 이제 단순히 불교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화분권과 이제 강원도의 문제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 고문으로 천주교 천천교구의 김주영 주교님과 그 강원 기독교 총연합회 이수영 회장님도 이 고문으로 모셨고, 그다음에 추진위원장으로도 이 월정사 규지 스님 외에 그 태백산맥 작가로 유명한 조성래 선생님이라든가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화제인 부산영화제 조직위원장을 했던 김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영 강원대학교 총장님.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건데요.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도록 하죠. 먼저 조선왕조실록은 다들 이제 아시니까 지금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의궤는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의계는 한마디로 이제 왕실의 이제 그 관원 상제라든가 모든 의식을 갖다가 예. 이 그림으로 다 이렇게 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중요한 그 행사 때의 그 어떤 모습들을 갖다가 그림으로 자세하게 그 구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세계적인 가치들을 갖고 있는 그런 이 겁니다. 의궤는. 네, 실록과 의궤 다 이제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거죠. 다 문화재로 돼 있고 이제 국보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예, 실록은 국보, 의궤는 이제 보물로 지정돼 있는데 이게 오대산 사고본이라는 게 당초 이 실록과 의궤가 오대산에 있던 거였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국에 5개 이 사고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걸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대산 사고에 보관돼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하고 혹시 뭐 전쟁이 나거나 화재가 나더라도 다른 곳에 있는 어떤 그 기록물로서 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하나의 그 보완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 그 보물이기 때문에 네. 뭐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그 도난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군데로 분산해 갖고 보관을 했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컴퓨터로 치면은 이제 백업을 해놓은 거다. 그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전국적인 사고본이 있었는데 현재 다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유실된 것도 많이 있습니까? 유실된 것도 많고 특히 이제 오대산 사고본도 이 일본에서 이 약탈해 갔는데 네. 그 광동 대지진 때 거의 다 불탔습니다. 그중에 이제 일부가 남아 있는 걸 저희들이 이제 반환해 온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제 강점기 시대의 실록과 의궤가 또 일본으로 반출되었었군요. 그렇죠. 이 자기네들도 봤을 때도 이제 어떤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니까 네. 그 조선 총독부에서 그걸 다 가져갔죠. 아, 그래요. 아, 그런데 관동 대지진 때 이 화재로 유실되었다라고 했는데 예. 그럼 전체 큰 틀에서 어느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까 현재? 원래 788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아주 일부가 남아 있는 거예요. 44책이 남아 있는 거죠. 아, 한 20분의 1 정도 네. 남아 있군요. 안타깝군요. 자, 근데 그나마도 사실 그 다시 또 반환받기 위해서 많은 또 시간이 걸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2007년에 다시 이제 국내로 반환된 거였습니까? 예, 2006년도에 2006년도, 예. 그 이제 월정사 중심으로 해갖고 일본 대사관하고 협상해서 네. 이 실록을 받았고, 예. 2011년도에는 그 조선 왕실 의궤를 반환받은 거죠. 아하, 그렇군요. 정말 사연이 많군요. 네. 이것이 그런데 현재 서울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제 현재는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떤 논의를 거쳐서 또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하기로 한 거였습니까? 원래는 그 월정사에 보관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 문화재청에서의 입장은 뭐 도난과 이제 그 보관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제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2019년도에 그 평창군에다가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131억을 투입해가지고 네. 이 의궤 박물관을 졌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거기는 이제 항온 항습 기능이라든가 연구와 전시 보존 시설이 다 갖춰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건 이제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인정받은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 문화재청에서는 이제 이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과정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국비를 투입해서 정말 130억 원 정도의 이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이 지어졌고요. 또 이제 보관도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시설이 갖춰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면은 오대산 이 박물관 쪽으로 이것을 다 이제 옮기겠다 그런 전지가 깔려 있던 게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계획이었고 또 그런 전제였었는데 네. 이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뭐 이제 최근에 타협책으로 이제 순회 전시는 할 수 있다. 네. 가끔 와갖고 이제 이 보여주게 할 수는 있다. 이런 지인데
사실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뭐 예전에 보관의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보관 장소도 이제 정해졌고요. 국비를 투입해서 박물관도 지어졌는데 우리 건 내줄 수 없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중앙정부에서 그 권력을 이 지방에다가 보내기 싫은 거죠. 또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문화재가 원래의 자리, 원래의 위치,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으로 이제 또 이 운동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문화재는 이제 예술성도 있지만 그 역사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있던 자리에 있을 때만이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복사본과 복사본을 갖다가 이제 뭐 월정사 그 박물관에다가 네. 뭐 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제일 사람이 많이 보이는 데가 모나리자 그 예. 그림 아닙니까? 그건 뭐 사실은 우리도 언제든지 국내에서도 접할 수 있지만 그 원본을 보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란 말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복사본을 보기 위해서 월정사에 있는 그 박물관을 찾아가진 않죠. 원본이 있다면이 알겠습니다. 네. 현재 그 월정사 박물관에 복사본이 전시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복사본만 와 있습니다. 예. 아니 뭐 130억을 들여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습도 조절 장치까지 다 만들어졌는데 복사본만 있다. 이건 아닌 것 같네요. 한마디로 이해하기 힘든 그 결정들을 지금 문화재 알겠습니다. 예. 이런 건데 환수위원회가 이제 출범실을 가지고 이 본격적으로 이제 환수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인데요. 향후에 그 일정 좀 어떻게 계획들 잡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간담회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네. 그 범도민적, 범국민적 운동 그 캠페인을 하기 위한 이제 기획들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예를 들면은 조선왕조실록 788권을 그 기억하기 위한 그 릴레이 캠페인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정부 그 접촉을 통해 갖고 이제 뭐 문화재청장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연대 방문해 갖고 우리들 요구 사항도 전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도 이 강원도 국회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화관광부에다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계획도 좀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지방 권력과 중앙 권력의 어떤 힘의 차이 아니겠냐. 또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문제점을 살짝 지적하셨는데 좀 관련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이 논의가 또 뜨겁지 않습니까? 또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되고 있는데 현재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제 그 저희가 국회 앞에 있는 글래드 호텔에서 네. 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국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 평화자치도를 추진하자는 결의와 동시에 만약에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강원도민과 춘향도민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네. 결의도 했고요. 그 결의문을 가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5개 정당 대표를 다 만났어요 어제. 예. 결의문 전달도 했고 일단 그 각 당 대표들이 많이들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답은 얻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결국은 뭐 허영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그 법안이 또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게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움직임들은 어떻습니까?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요즘 그 허영 의원도 발의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셨죠. 이양수 의원도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두 분 다 이제 참석을 해갖고 이제 나중에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겠다 이렇게 네. 했고 올해 내에 발의되고 일단 뭐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네. 제가 볼 때는 올해 내에 통과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내년도에
뭐 각장의 공약으로 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네. 올해 내에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이제 내년에는 우리 그 강원도민들이 좀 행동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내년은 또 선거해야 하겠습니까? 네. 이것보다도. 제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여쭤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네. 평화특별자치도 왜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떤 내용들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그 중앙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지방에서는 메가시티 전략으로 해서 이제 이 대응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뭐 부산 영남권 이제 부울경이 하나로 통합을 하고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거대한 이 광역 단체들끼리 이제 통합이 되는데 네. 강원도는 아무것도 지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위기를 좀 돌파하는 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강원도의 뭐 조건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평화를 매개로 한 이제 경제 활성화 네. 이걸 좀 도모를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계획 정리하고요. 예. 다음에 이거 평화특별자치도의 어떤 진행 과정에 관련해서 네. 좀 더 자세하게 또 저희가 이야기 듣는 시간 좀 준비하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조성왕주실로 위계 범도민 환수위원회 최의원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평창군이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과 이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추진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사업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일자리 경제과의 김재봉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최근에 그 평창군이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과 이 중규모 LPG 배관망 좀 약간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네. LPG 배관망 이제 구축 사업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 협약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이번 협약은 평창군의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이라고 있어요. 네. 그 사업단과 배관망 사업 부전의 이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사업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예. 본 협약의 주된 내용은요.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 위탁하고 그다음 수탁, 그다음에 배관망 설치 대상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사업 설명의 개최, 네. 그리고 이제 또 기본계획 용역 시행, 기초 상세 설계, 그다음에 공사 감독을 비롯한 시공, 건축 감리 검수, 예. 그리고 또 가스 공급자 및 시공자 선정, 시설 유지 보수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이 배관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배관망 구축 사업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대도시나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 LNG 도시가스가 다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저희 같은 도서나 산간 지역 중에서 인구 밀집도가 좀 높은 곳이 있지 않어요? 네. 그런 데를 선정해가지고 LPG 공급 시설인 저장 탱크하고 네. 공급 라인인 배관망을 설치하여 각 가정마다 LPG를 공급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도시가스 수준의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리를 하자면요. 현재 LPG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LPG 통을 다 일일이 각 가정으로 이제 배달을 해서 쓰고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을 LPG 저장 탱크를 이제 곳곳에 설치하고 바로 배관을 연결해서 이렇게 직접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하,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뭐 실제로 지금 LPG 가스통을 이제 직접 배달한 것보다 좀 가격이 좀 더 싸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게는 좀 최하부 30에서 50%까지 싸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 예,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춘천, 원주, 강릉 등에서 현재
설치된 도시가스와 비교하면은 전체 요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도시가스, LNG 가스랑 비교한다 그러면은 네. 한 120% 수준? 120%요?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한 150% 정도가 더 비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한 17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예, 굉장히 뭐 LNG 도시가스보다는 못하지만은 상당히 그 가격 인하가 되는 거로군요. 예, 맞습니다. 또 이제 가격 인하에다가 뭐 편리성, 또 안전성도 더 추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검침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마을마다 이제 그 배관방 가스통을 놔두고 네. 집마다 이제 그 가스 검침기를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각 과정에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그 사용한 만큼 월마다 그 부과를 시켜서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그 각 가정마다 다 배관망을 또 이제 설치해야 되는 것인데 네네. 이 소요 예산이 상당하겠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평창군 전체 가구를 다 해주는 건 못하고요. 예. 지금 연차적으로 가는데 먼저 저희가 그 인구 밀집적 4개소에 대해서 네. 4개소 이제 3,459세대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사업을 하는데 요 사업만 하더라도 지금 실제 설비비만 한 4억 5천 들고 예. 사업비만 해도 한 40억 정도 들 것 같아가지고 예. 우선 1차적으로 요 4개소 3,459세대만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 농촌 지역도 이제 요 사업이 끝난 이후에 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만만치 않겠군요. 네네. 특히 이제 평창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네네. 되게 그 집단으로 이제 형성된 주택가도 있습니다만은 좀 약간 이 개별적인 있는 그 가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좀 약간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좀 많은 고민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아무튼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이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저희가 이제 금년 2회 추경에 예. 요 사업에 대한 실제 설계비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로 한 4억 5천 정도 그 예산을 확보해서 네. 금년 안에는 이제 실제 설계를 먼저 마친 다음에 올 연말쯤 그 나머지 이제 국비 그 사업비 중에서 이제 국비가 그 50%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방비인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네.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전체 이 사업 완료 일정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2022년 내년도에 이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네. 시작하면은 그 2024년까지는 네. 지금 4개소에 대한 거를 다 끝내고 네. 2025년부터는 그 외 농촌 지역 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예. 농촌 지역까지 한다면은 거의 2028년 정도면 전 지역에 다 공급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예. LPG 저장 탱크를 이제 곳곳에 설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럼 이제 또 주택가의 저장 탱크가 가까이 있으면은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안전에 대한 우려는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별로 이 가스통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별로 큰 가스통을 네. 별도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안전시설 설치해 놓고 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마다 들어가는 것도 지하로 배관을 다 묻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성 면에서는 기존보다도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는 주민들 상당히 좀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향후 좀 기대 효과, 절감 효과 좀 어떻게 우리가 또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주민들이 기존에 대비해 갖고 이제 가스비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 네. 연료비 부담이 이제 없다 보니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가스통 가가고 이제 놓던 그 안전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는 그 안전성 면에서도 높아졌기 때문에 연료비 절감하고 안전적인
안전적인 이제 그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주민들에게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3,400여 가구로 시작됩니다만은 정말 가능한 한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또 앞으로 계획의 또 발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평창 일자리 경제과의 김재봉 과장이었습니다. 네, 2월 24일 목요일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또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원주 KBS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김유진, 기술의 김한나였고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역시 상쾌한 아침 원대에서 출발합니다는 다시 만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